그 전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 건 아닌데 정무적인 판단이 돼야 정무적인 게 제일 핵심인 거죠. 그 제일 핵심은 또 문 대통령이고 하태경 의원이 그럼 우리가 좀 찾아가서 면담 좀 하자는데 왜 안 만나주냐. 우리가 무슨 못 만날 사람도 아니고 가서 면담하고 가덕신이랑 상의 좀 한다는데 왜 안 만나주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할까요? 네.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가덕도 가는 걸 원한다고 사인 좀 해도 와 내가요 진짜로 이분들한테 내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도 당론이 있고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사인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이제 최근에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될라 하니까 또 해요. 이제 사인은 다 했어. 분위기가 이제 그래 놓고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데 매일 그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대통령이 결정해갖고 될 바이사 그럼 정권 잡고 다 하지. 대통령이 정권 잡았으면 윤석열이고 뭐고 다 보내고 우리 좋은 입맛에 맞는 걸로 다 할 수 있지. 자기들은요 이때까지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살아왔던 궤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빨리 진행이 안 되든지 또는 국토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때는 야 우리 전부 다 모여서 가자.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할게. 이게 예의에 맞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대통령 만나자. 이거는 진짜로 자기들 살아왔던 사고방식을 못 벗어나는 일이다. 부산에 경제는 공항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장이 누구에 대해 따라서 또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죠. 사람을 잘못 뽑은 것도 잘못이고 공천을 한 것도 여당이기 때문에 잘못한 결과로 어쨌든 보궐선거를 하게 됐어요. 또 사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거돈 캠프 때부터 같이 하셨던 선대위원장님들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하셨던 국회의원은 누구 한 분도 솔직히 그냥 딱 대놓고 사과하신 적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했는데 잘못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부산 시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사실 이걸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도 있었고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공식적으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는 후보를 내든 아니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 왜냐하면 그게 책임 없는 정치거든요. 그렇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번 이 보궐선거의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자숙하면서 있자. 그래서 여태까지 왔고 지금 야당에는 여러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민주당이 내년 지금 시장 후보가 안 보여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김영춘 전번에 넣으시려고 했던 분도 계시고 네. 또 젊은 사람들의 아이콘 김혜영 의원 4년 동안 그래도 풍부한 최고위원 경험도 있고 또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다 습득을 하신 분도 있고 그 화려함 속에서 유독 빛이 나는 게 지금 현재 박기 의원님이라는 말씀이시죠. 요즘 계속 이야기가 지금 나오세요. 여기저기에서 네. 지금 의원님 이름이 자꾸만 아까도 말씀 그 부산은 남한고 안산 어디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안 나온다고 2달 전인가 3달 전에 그러셨어요? 왜냐면 제가 가덕도를 이렇게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네가 시장 출마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지역구 문제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 문제로 내가 출마를 안 한다 공식적으로 제가 선언을 했고요. 그럼 경선 일정이 대략은 경선은 대략 한 2월달 되겠죠. 뭐 지금 12월 며칠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는 거 팔이 예비후보 팔이. 등록. 근데 이제 뭐 간판이 쫙 10개 안 걸리겠습니까? 저쪽 당은. 왜냐하면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우리 당은 이제 공천 받아도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람이 잘 안 놀라 하겠죠. 이제 서로 이제 놓치지 않게 치열하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나도 이왕 이 판사번호 이거 한번 커보자 이래갖고 노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좀 나이가 젊으면 손해볼 건 없잖아요. 나와서.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끊임없이 자기를 알리는 과정이니까 좋죠. 어디 혹시 지금 부산 내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혹시 뭐 용병이 됐든 외부 수혈이나 뭐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좀 그런 있을까요? 분들은 올락하면 뭐락하느냐 하면 전략공천도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린 전략공천 없다. 부산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다 떠나갖고 서울서 30년 있다가 부산에 김해공항도 하면 해외 대행도 안 가봤는데 못하면 해줍니까? 경선 하려면 온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경선은 전략 공천은 없다. 조금 그 이를테면
후보군을 좀 한번 좁혀보면 그쵸? 지금 너무 네. 인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인물이 있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김영춘, 김혜영 이 두 분만 해도 박인영. 부산에 뭐 다 하죠. 좀 내상이셔가지고 아니 그게 내상이라는 게 20대 정도 저쪽도 뭐 마찬가지. 저쪽에 내상 안 입은 내상 입은 사람들이 더 많지 뭐. 거기는 완전 부활했지 않습니까? 이진복, 유기준 그분은 아예 안 나가고 그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다 내상을 입은 거죠 그분들. 일단 그런 데는 일단 두 분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게 김영춘 장관에 대해서는 반발도 말해 너무 관료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고,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젊고 패기 있고 뭔가 다 할 것 같고 대신 시정을 이끌기에는 경험이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김혜영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찍혔다. 아이고. 아니 그 찍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없지 않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당 내에도 김영춘 장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로 부산에서 한번 맡겨보지를 안 했어요. 부산에서 사실로 그분에 대해서 뭔가 한번 그럼 네가 해봐라. 행기 국회의원은 사실로는 이 지역을 맡는 건 아니죠. 전체를 한번 보는 거죠. 그다음에 김혜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IT나 뭐 알고리즘이 발달하면서 유튜브 보면 맨날 그것만 뜨니까 이 전부 다 거구나 극자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군자들도 입장이 물론 대다수는 안 그렇지만 이런 극자 거구 이런 분들에 의한 상처를 받은 거지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이 더 많았죠.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서울에서 우리 당은 후보가 많아요. 그렇죠. 쟁쟁한 멤버. 네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없어요. 네 그렇죠. 자기들끼리 또 싸움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부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서울만 보니까 저 당 봐라 이러면서 우리를 또 칭찬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좀 경쟁력 있게만 하면 우리가 가능성도 있다. 부산 시민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시점 되면 터닝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 주시겠나는. TV를 많이 보시는 이유가 끊임없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긍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약속을 할게요. 우리가 4분이나 5분이 후보로 나오면 이게 출연하는 거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광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GTX 같은 서울에는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파주에서 강남까지 17분이 그럼 넘는다. 저녁끼리 다요. 저기 다 해먹어요. 강남에 세금 다 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그 이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트램에서 좀 이게 내년 이제 한 2, 3월에 착공을 한다니까. 착공을 하게 되죠. 근데 트램은 뭐 GTX나 이런 것처럼 그거 틀리죠. 빠르지 않고 이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 전차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옛날 전차죠. 내가 전차로 도로 위로 가고 도로 위에 차도 다닐 수 있는 매연 없고 예. 이제 한참에 많이 타고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거죠. 대중교통. 용호동이라는 동네가 한 8, 9만 명이 딱 모여 사는데 이 동네가 변화가 없어요. 외부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동네는 망합니다. 그래 내 칠판에 지하철 그걸 탁 넣어놓고 지도 맹글어가 국토부 사람만 오면 차가 아니든 가장에도 오면 야 이거 안 되나 이러니까 트램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이다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저도 뭐 노력을 해서 실증 사업을 땄죠. 다가 실증 사업이라는 게 실제 뭐 이제 이렇게 실제 한번 해보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걸 저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경성대에서 2대 방향으로 그 경성 로터리가 워낙에 또 혼잡하잖아요. 이 교통난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아마 지적이 많더라고요. 자 보이소. 지도자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를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리 부산이 가만히 있어서 죽은 겁니다. 이 트랩을 갖고 왔을 때 교통 전문가들이 모든 연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경성대 부근에 트램이 내리고 하는 그쪽은 차량이 안 다니는 곳으로 할 겁니다. 상권이 발달시킬 수 있는.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나도 차 갖고 있고 이기 차선을 모으면 내가 또 복잡할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은 미래를 가지 말자는 거지. 이대로 살자는 거지. 그럼 용호동 이대로 살면 다 망하는데 또 역세권이 됩니다. 처음으로 용호동이. 역세권이 어떤 입장인지 알죠? 젊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출퇴근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거야 상대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주민들도 거기에 세뇌가 되면 답이 없어요.
자 오늘 부산시 민주당 시당 위원장이시면서 그 남구을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우리 박재 의원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 제가 우리 당의 지역구에 제가 직통 전화번호의 명함을 다 드립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꿈이 있었다면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한테 언제든지 전화하면 받더라 하는 모습이 돼야 세상이 바뀝니다. 유권자가 똑똑하면 머슴은 머슴 짓을 합니다. 제발 저뿐만 아니고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직통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했을 때 안 받고 연락 안 오고 몇 번 했는데도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은 들어와 보세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